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 유혹이란 곧 권력이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에서 권력을 얻으려면 유혹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유혹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설득의 과정이고, 당연하게도 이 설득의 고수는 권력을 갖기 쉽겠죠.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사랑이나 로맨스가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그것은 게으른 생각이라고 일침합니다. 누군가를 유혹하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스러운지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의 제목이 얘기를 해주듯이 유혹은 기술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전부가 아닌 갈고 닦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예시로 든 유명한 유혹자들은 클레오파트라, 카사노바, 마릴린 먼로, 양귀비, 피카소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유혹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매력 포인트가 다 다르겠죠. 이 저자는 이런 성향들과 매력 포인트들을 묶어서 9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분류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좀 생소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연예인들의 이미지만 차용해가지고 분류를 해볼게요. 극히 주관적으로 제가 느끼는 이미지만 그냥 차용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화려하고 매혹적인 세이렌입니다. 관련 연예인은 한예슬이나 김사랑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이렌의 특징은 일단 외모랑 육체미가 굉장히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세이렌의 특징은 유혹자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하고 정열적인 레이크입니다. 관련 연예인은 브래드 피트나 조니 뎁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이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가지고 있고 열정에 불타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를 정하면 거칠 것 없이 그냥 도전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 구애받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이렌과 레이크의 특징 중에서 약간 재밌는 점이 뭐냐면, 두 유형 모두 동성의 질투를 받아서 몰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이성들은 오히려 동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성에 대한 그런 매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겠죠. 자, 세 번째는 낭만과 모험의 아이디얼 러버입니다. 관련 연예인은 제 생각에는 박수홍이랑 유해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상대 여성에 대한 기분을 잘 맞춰줄 뿐만 아니라 그 상대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채워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얼 러버에게 가장 필요한 특성이 뭐냐면 상대를 관찰하는 능력과 헌신적인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거침없고 자유로운 댄디입니다. 관련 연예인은 이효리랑 화사, 김희철이 떠오르네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고 주변의 눈치를 별로 보지 않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약간 양성적인 매력이 있달까? 그래서 양성 모두에게 약간 매력이 있게 느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내추럴. 연예인은 헨리랑 아이유가 떠오르네요. 이들은 굉장히 천진난만하거나 아니면 개구장이 같은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내추럴들은 기본적으로 이 자신감이 흘러넘치고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천천히 상대의 마음을 뒤흔드는 코게트입니다. 연예인으로는 제가 잘 떠오르는 인물이 없더라고요. 근데 굳이 뭐 이미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약간 최여진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 유형 같은 경우는 대체로 상대와의 거리 조절을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당의 고수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정하게 대했다가 차갑게 돌변해버리기도 하면서 이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한편, 약간 상대로 하여금 저 사람 뭐지? 라는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책에서 설명하기로는 양귀비가 대표적인 코게트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편안하고 즐거운 차머입니다. 제 생각에는 에릭남이랑 강하늘이 떠오르네요. 이들은 상대를 편안하고 즐겁게 만듭니다. 상대의 허영심과 자긍심을 한껏 부추겨주죠.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의 달인들입니다. 책에서는 참어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상대방은 참어를 거부할 수가 없다. 왜냐? 그만큼 이 참어는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인 거죠.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니까.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강력한 에너지의 카리스마입니다. 저는 김혜수하고 이병헌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들은 남들과 다른 자신감과 약간 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아우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과 이 신비감이 있고요. 열정과 강한 신념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신비감으로 무장한 스타입니다. 이 아홉 번째
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비감 하니까 이영애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대중과의 거리를 둔 채 사람들의 호기심과 환상을 자극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소유할 수 없기에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이 9가지 유형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하나의 유형을 강력하게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9가지 유형이 어떤 유형이 더 좋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유혹하고자 하는 상대에 따라서 필요한 유형들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이를테면 드라마를 꿈꾸는 상대한테는 아이디얼 러버가 적합할 테고요. 아니면 굉장히 남성적이고 영웅적인 특성을 보이는 그런 남자한테는 세이렌의 유형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알맞은 유형을 내가 선택해서 그 매력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유혹자의 9가지 유형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이 유혹자들이 과연 직접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겁니다. 책에는 24가지나 나와 있어요. 엄청 많죠. 근데 제가 이것들을 쭉 읽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가 되는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을 유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관찰이고 두 번째는 신비감 조성입니다. 일단 관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관찰은 이 유혹이 시작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조금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유명한 유혹자들은 모두 다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세심한 수준의 관찰을 선행했다는 점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상대방의 취향, 취미, 관심사, 과거사, 숨겨진 욕망 이런 것들을 먼저 캐치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어떻게? 상대방의 주의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여주는 표정, 몸짓, 옷차림 이런 것들을 세심히 관찰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하는 대화를 엿듣기도 하고 아니면 상대방의 친구, 그러니까 제3자를 이용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도 하는 등 일단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세팅을 하기 시작하죠. 사실상 유혹자에게 있어서 관찰이 끝났다는 말은 거의 전략 구상이 끝났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비감 조성입니다. 이 신비감 조성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상대방의 머릿속에 나를 각인시키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이 계속 상상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외모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와 상반된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카리스마 있을 것 같은데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인상을 풍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신비감 조성을 위한 다른 전략이 뭐가 있냐면 이 유혹의 초기에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암시적인 대화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령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저는 단아한 모습을 사랑합니다 처럼 애매한 표현을 하라는 거죠. 저 말이 나를 대상으로 한 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모호하게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암시적인 표현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하고 상상하게 되면 나의 모습이 상대방의 머릿속에 각인되기 쉽겠죠. 그거를 노린 겁니다. 그리고 신비감 조성을 위해서는 익숙함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의 머릿속에 각인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 책에서 얻은 것 중에 이 2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관찰, 신비감 조성. 여기에 더해서 좀 몇 가지 세부 전략들 제가 보고 야 이거는 조금 신선하다 싶었던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전략들 중에서 첫 번째는 경쟁 유발입니다. 이 사람들이 욕망을 느끼는 데는 다른 사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정작 나는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는데도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나도 관심이 가게 된다는 거죠. 이 경쟁 유발은 이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3자를 이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하는 상대에게 가서 내가 인기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울 전략입니다. 이 거울 전략은 뭐냐면 상대방이 가진 생각과 취향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취향이 옳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존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전이입니다. 요건 조금 신선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되면 내가 어른이 돼서 드러내지 않았던 나의 욕망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약점, 그리고 정신상태,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드러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이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생기는 감정이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서 전이가 된다는 거죠. 이 감정이 전이가 되면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대에게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을 물어보고 그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긴장 유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밀당인 거죠. 이 책에서는 친절하고 냉담을 간간히 섞어서 긴장감을 유지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매번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게 되면 긴장감이 없어지고 약간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요. 긴장감이 없이 지루해지면 이 상상의 마법이 풀려버린다는 거죠. 이 마법이 풀리면 상대방에 대한 결점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루한 사람을 피해 다니지 까다롭지만 매력적인 사람을 피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지루해질 바에는 차라리 긴장감을 주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2차 유혹입니다. 사실상 이 유혹의 단계가 딱 끝나버리면 이 상상의 마법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대에 대한 단점, 결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실망하겠죠. 흔히 오래된 연인이 사랑이란 감정이 이제 식어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때 해결 방법은 뭐냐? 다시 한번 유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냐면 평범한 일상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뭔가 지금까지 하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신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유혹의 기술이란 책을 다 읽고 알게 된 점이 뭐냐면 역사상으로 유명한 유혹자들은 단지 외모나 성격 때문에 유명한 유혹자가 되었다기보다는 유혹을 위한 엄청난 노력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왜 기술이라고 표현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책에 나온 예시 중에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가브리엘레 단눈치오는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얼굴도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허영심을 채우는 화술, 그러니까 칭찬과 처세술로 유명한 유혹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노력하면 가능하다, 요겁니다. 그리고 바람둥이에 대한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상대가 바람둥이임을 알면서도 만나고 나서 상처를 받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사용하는 유혹의 기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그런 바람둥이들이 채워줬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기사 유혹의 처음에는 상대방을 세심하게 관찰해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든 걸 다 맞춰주는데 누가 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피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혹의 기술이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방적인 측면 이외에도 혹시나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솔로이신 분들이 혹시나 연애서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괜히 다른 거 읽으실 필요 없이 요 유혹의 기술 한 권이면 그냥 바로 마스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벽돌책이다 보니까 이게 책 읽는 시간보다 내용 정리하고 스크립트 짜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들어갔어요. 다음 책은 제가 좀 얇은 걸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